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4차 산업과 핀테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짚었는데요. 이 주요 기술이라는 게 또 기술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하면 비즈니스의 또 행보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주요 기술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제휴하고 섞여서 돌아갈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핵심 기술 중에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 제가 들려고 하는데 아마 이 거래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네트워크 문제를 빼고는 아마 암호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보안 기술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좀 독특하게 핀테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 번째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려면 먼저 핀테크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핀테크 비즈니스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과 은행 관련된 데이터 분석, 지급 결제 과정,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컨설팅 기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관리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기술하고는 좀 무관하게 돌아가겠지만 금융업의 어떤 특성으로 본다면 점점 또 커지는 시장이 기업과 자본 관련된 시장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큰 영역으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가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또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섞어서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특정 데이터가 체크할 때 좀 놓쳤던 부분들을 보정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또 이 핀테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모바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예전에 금융거래 그러면 은행에 가서 처리했다면 그 과정에서 PC 시대를 열었던 거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다 처리하죠. 저도 이제 웬만한 거래 그 절반 이상은요, 컴퓨터 앞에 하지 않고 일부러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모바일 기술 안에 있는 암호 기술, 그 안에 있는 생체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주로 이제 지문인식 많이 쓰고 있고요. 얼굴인식 같은 경우에 쓰고는 있는데 지문인식보다는 조금 약한 게요. 지문에 비해서 얼굴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걸로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얼굴인식 기술은요, 이 거래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해외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얼굴인식 같은 것들은 쓰지 않지만 지문인식은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손등이나 눈에 있는 어떤 핏줄이 어떤 그런 것들을 모양을 보고 처리한다는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 디바이스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TM기 정도에서 쓰고 있지만 개인 단말기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 들어가죠.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직은 금융거래는 아니지만 SNS에서 인증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어떤 방식이 좀 낯선 게 SNS를 꼭 잘 알아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이제 친구를 맺다 보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걸 가지고 좀 인증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흔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런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계망적인 어떤 특성을 활용한 어떤 인증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수많은 채널에 의해서 빅데이터 기술들이 늘어나고 그 기술을 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관련 다양한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는요, 일단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편의성 때문에 점점 더 이 핀테크에 많은 기술들이 담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핀테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죠. 모바일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온리 모바일로 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PC에서 접속을 해보면 아예 PC용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도 종종 등장을 보면 모바일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현재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지 또 5G 통신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빨리 받음으로써 인증이 들어가는 게 그만큼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스피드를 높여주고 데이터량을 많이 보내서 좀 더 인증에 도움되고 있는 게 또 최근에 고성능 스마트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모바일로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래를 할 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앉아서 은행 창구에 가서 했다면 지금 이동 중에 거래하는 경우도 많죠. 전철을 탄다거나 버스를 타면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기술인 5G, 6G 같은 기술도 중요해지고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와이어리스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이제 그만큼 또 보안 인증도 중요해지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모바일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인터넷의 등장과 PC 컴퓨터의 발달은 많은 데이터를 등장해줬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에 뭐 광통신이나 위성통신을 통해서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거나 많이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특히 영상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물인 하드디스크나 SSD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저장해서 보는 분들 잘 없어요. 스트리밍으로 그냥 받아도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고속통신망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디바이스의 인터넷의 어떤 거점들이 달리면서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게 되죠. 그만큼 모든 사물이 인터넷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데이터들이 폭증한다는 뜻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4차 산업혁명, 요즘 말하는 핀테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꽤 오래된 개념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고 이런 관련된 데이터나 인터넷 환경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이 됐고요. 이제 금융업 안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거래 시스템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불하는 방식이나 패턴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유추해내고 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시한다거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을 금융회사가 더 잘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덕분에 우리가 어떤 거래 과정에서 내가 수동으로 뭔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주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지금도 뭐 특정 지역에 가면 맛집 추천이라든가 상품 소개 같은 게 뜨거나 뭐 가끔이지만 뭐 아는 지인이 막 뜨기도 해요. 앱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빅데이터라든가 이 초고속 통신망, 인공지능 등이 등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상점이 들어가고 거리가 좀 더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유추할 수가 있게 되죠. 암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얼굴을 보고 이 상대방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물건이 정확한지 알아야 되고 실제 그 돈이 실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보호해 주는 게 암호기술, 인증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면 해킹을 통해서 내 정보를 뺏기거나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뺏고 뺏기는 싸움이 시작된 것도 이제 이 암호기술의 특징이 나고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뭐 소인수 분해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큰 숫자를 다룰수록 굉장히 유리한데 현재 256비트 암호 기술이 현재 가장 첨단 기술로 보여지고 있고 1024비트 같은 더 큰 데이터를 쓰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큰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시간이 뭐 슈퍼컴퓨터로 몇 년이 걸리더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지만 푸는 방식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또 등장하게 되면 푸는 게 수분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그때에는 또 그때에 맞는 어떤 방식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자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의 통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들여보는 그 순간에 양자적인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인증이 안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는 암호 기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앞으로 볼 때 이 기술이 또 어떻게 뚫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양한 암호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암호 기술은 어떤 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깰 때도 양자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자 기술이 금융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암호화 기술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누구나 쉽게 풀 수가 없어야 되지만 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를 뭐 만들어 보시면 남들이 모르는 암호 만들려고 그냥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숫자, 문자 이런 걸 썼거나 안 썼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쉬운 말을 써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쓰지만 남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남들이 조금만 알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번호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복잡성과 편의성은 양날의 칼 같은 게 암호 기술의 특징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뭐 개인 인증이나 그 다음에 생체 인증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암호 기술의 관점의 변화는 결국 모두가 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소수만 볼 수 있는 기술로 가는 건데요. 이제 이 기술과 완전 다른 관점의 암호 기술, 바로 블록체인 같은 모두가 데이터를 공개해서 가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투표 내가 어디에 했느냐는 모두가 공개하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거래가 정말 유효한가를 같은 자산이라면 나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두 사람이 거래했다는 사실이 내가 안다면 내 자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이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화폐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암호화폐 기술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게 하느냐, 어렵게 할 거냐 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약간 정반대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서로가 공유를 해서 제3자가 그 공유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제외하게 만들어주거나 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공공 장부 같은 거에서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너도 나도 볼 수 있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혼자서 조작을 해도 네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이 거래를 이제 제외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다음에 이 해킹이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그만큼 확인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거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왜냐면 이 인증을 했다 푸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좀 더 쉬운 방식, 빠른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이 공개 장부 방식에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줄이거나 공유하는 횟수나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일정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좋은 암호 기술인데 암호화하고 풀어내는 그 과정의 속도로 본다면 조금은 불편한 기술이어서 아마 다른 기술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특징 중에 여러 사용자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 같은 걸 통해서 그 거래된 어떤 내역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저도 암호 포럼을, 보안 포럼을 좀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해킹의 기술 이런 것들이 보안하고 거의 밀접하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은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공개되어 있는 어떤 장부를 공유함으로써, 근데 공유한다는 의미가요, 제3의 어떤 장소에 있는 걸 같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데이터가 우리 양쪽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 데이터는 특정한 허브나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네트워크 단의 이 부분을 조작을 해서 양쪽에 허위 정보를 보내게 되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도 암호화의 효과가 떨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은 좀 하기 힘들어도요, 국가 차원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픈소스 기술의 한계도 그래요. 오픈소스가 되게 되면 소스가 보이기 때문에 허점도 쉽게 보여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암호화가 좀 약하더라도 서로 공개됐을 때의 효과가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거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유했을 때의 효과가 더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블록체인만의 영역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거래하는 내용을 조각내서 같이 갖고 있고 같이 공유해서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공개가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전제니까 굳이 공개해줘란 말을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러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 그게 또 그대로 단점이 돼요. 공개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가 있고요. 또 공개가 된다는 것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공개하더라도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으려면 애당초 공개 자체가 미덕인 분야, 그리고 공개되지 않게 되면 않는 게 미덕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너무 거래 대상자가 많으면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부분의 방식은 결국 거래하는 정보량을 줄이거나 거래하는 횟수나 공유하고 있는 노드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만 놓고 본다면 약간 한계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 가상화폐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가상화폐라고도 부르지만 가상자산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면 화폐라는 거는 사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죠. 뭐 보통 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자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노출했을 때 얻는 기쁨보다 노출해서 얻는 리스크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줄여서 혹은 숨기는 게 정상인데, 이 자산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이 자산의 역할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폐를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돈을 가지고 인증을 서로 안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종이 쪼가리 한 100만 장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 장이 자산이나 화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종이에요. 이 종이를 제가 100만 장이 있는데 제가 한 50만 장 갖고 있어요.
50만 장은 다른 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은요, 사실 분리하기 힘든 개념이고 거의 같이 돌아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는 곧 자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측면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현재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나 이 분야는 기존의 금융이나 기존의 핀테크 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도 그래서 존재할 수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결국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게 핀테크 기술의 핵심이고 서로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쉽게 가져가고 편리성을 가져가느냐만큼 그만큼 또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면성들을 고려해서 기술을 접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적인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 기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런 핀테크 기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핀테크 기술 자체는 그냥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기술들 중에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 하나만이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암호화라든가 거래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갈 때 기술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합니까? 여러분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기업이 저도 뜨겠다, 혹은 지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데에도 그런 기술적 이해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